자, 여기 뭐 나와 있는 거 린달 모형인데요. 예, 한번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체크 출석 체크 말씀하신 분 어디 앉았죠? 이름 어떻게 돼요? 정다현? 정재현? 일단 체크할게요. 네, 깜빡했어요. 자, 린달 모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린달 모형. 자, 우선 몇 가지 특성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의 나와 있는데요.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공공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이제 표출한다. 그게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자, 이거는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가격이 정확하게 선호를 반영하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준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이에요. 준 시장적 접근 방법이다. 뭐 그냥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가로 안에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무임승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못하는 거고요. 세 번째 3번에도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약간 그래서 비현실적인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보엠 모형하고 비슷한 건데 부분균형 분석 방법입니다.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공재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엠 모형은 부담액인데 여기서는 부담 비율이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직관적인 도출이 나와 있는데 그 무차별 곡선을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수평축이 뭔가 한번 보세요. Z가 이제 공공재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재량, 공공재의 수량 이렇게 있고요. 여기 수직축은 A가 부담하는 비율이야. K라고 했는데 지금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A의 부담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A 입장에서 무차별 곡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상황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효용함수를 봤을 때 공공재 수량하고 K 부담 비율인데, 자, 공공재는 많을수록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Z는 플러스 해가지고 효용을 증가시켜요. 근데 K는요, A의 부담 비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돈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돈 내는 거? 돈 내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그러니까 얘는 효용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효용함수를 보통 주어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수평축에 공공재가 있고 K 이렇게 있으면 요 K가 비재화, 뭐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내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비재화야.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이쪽 단계.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공공재가 많아지면 점차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의 다리가 뭐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개 있다 합시다. 한강의 다리가 더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뭐 한 3개 이렇게 있는데 5개 되면 어떻게 돼? 5개 되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여기에 10개가 되면 어떻게 돼? 그 한강을 메우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럼 이게 한강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것도 그렇다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지.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눈부시게 막 골목에 가로등 잔뜩
돈 들여서 하면 돈 들어가는 거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거리가 너무 밝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예,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과유불급 같은 상황이 얘도 원래 쓰레기였고. 그러면 이게 공공재 수량이 좀 많아질 때 여기가 뭐 10개 이렇게 되면 10개를 넘어섰을 때 얘기하는 거야. 10개 이렇게 있으면 넘어섰을 때 약간 우리 옛날에 등고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선택이론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가 산 정상이면 산 정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과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둘 다 쓰레기라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뭐로 돼 있어요? K2로 돼 있나요? K2라는 것만큼 내가 주어져 있을 때 비용 부담이 있을 때 적정 가장 최적 공공재 수량 뭐 Z2라고 할게요. 요게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이 이제 100도씨 때 끓게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이제 부족하게 되면 효용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과다하게 돼도 효용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좋아지는 거죠. 1, 2 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면 모양이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게 예산선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하면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이 어디 가는 게 극대냐면 밑으로 갈수록 극대되는 거니까 여기가 2점, 여기가 뭐 1점, 여기가 0점. 일부 이제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내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러프하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효용 극대되는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바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라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주어진 공공재에 대해서 수직축이 부담 비율이니까 가격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무차별 곡선 형태 유의해놨는데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에 기반을 둬서 U자 거꾸로 되는 0U자 형태구나 라는 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최적 공공재 수량이 딱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우리가 얻어냈고요. B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높이가 뭐야? 공공재 이만큼 있을 때나 이만큼 부담할래? 라는 뭐 각각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얻어내는 게 Z 이렇게 있어요. A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K 해가지고요. 이렇게 A의 수요 곡선 도출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B도 역시 Z 이렇게 있고 H라고 할까요? H. 자, 그러면 B에 대한 수요 곡선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두 개를 역시 합쳐서 그림을 그릴게요. 에즈워드 박스처럼. 근데 이거는 지금 공공재랑 사용재랑 다 있으면 에즈워드 박스처럼 두 사람이 선택하는 점이 이제 대각선에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 재화가 Z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B는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위치한 거야. 뒤집어서 그러면 이거는 역시 Z가 똑같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B의 부담이 커지는 H 이렇게 되고 위로 갈수록 A의 부담인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니까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B의 수요 곡선이 될 것이고요. A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최저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지만 여기가 이제 최저 균형이 되는 거야. Z 스타 이렇게 할게요. 뭐 Z 제로라 할게. 제로면 Z 제로야. Z 제로야. 공공재 한강의 다리가 뭐 한 3개 이렇게 있어요. 3개 공급이 됐어.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이제 한강의 다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100% 이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할게요. 100% 비용 이렇게요. 자, 근데 한강의 다리가 Z 제로가 되게 지금 작은 상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A는요, 나 돈 이만큼까지 낼래 생각을 한다고. 그쵸? 그래서 뭐 KA라고 할까? B는요, 나 이만큼까지 낼래 얘기를 하는 거야. H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가 내겠다는 거는 이만큼이고요. B가 내겠다는 거는 저기서부터 하니까 이만큼이니까 둘이 막 서로 내려고 하는 거야. 내려는 부담 비율이 막 A가 60이고 B가 70이니까 100% 넘어서 이 얘기 뭐냐면 아니 들어가는 비용 100%보다 더 내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생산 공급이 이렇게 Z 스타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Z1까지 이렇게 했다 할게. 한강의 다리가 Z1 해가지고 10개 이렇게 생산되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A는 10개째에 대해서는 나 돈 요만큼밖에 안 낼래. 얘도 마찬가지야. 나 요만큼밖에 돈 낼 생각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체 들어가는 부담 비율에 따른 금액이 전체 금액 100%를 충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내는 거야. 자기가 혜택 보는 만큼.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거지. 그래서 생산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Z 스타가 되면은 거기는 린달의 L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린달의 L 이때가 되면 바로 최적 공공재 양이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담 비율 이렇게 표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공공재 수량을 결정했고요. 보행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전체 100% 돈이 들어가는데 너 얼마나 낼래? 부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여기서 뭐 3번 거기 내용을 보시면 수요 곡선 높이가 생산 비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4번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린달 문제 해결 보시면 의미를 보세요. 계속 얘기했듯이 진정한 선을 표출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 지불하는 부담 비율 그게 이제 조세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식적 접근은 그냥 비율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함의를 보시면 아무튼 효율적인 수준이 된다라는 시장 메커니즘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 공공재에 대한 공급 조건이 결정된다. 그래서 최적 수준이 달성된다. 이 최적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효율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 뭐 보시면 뭐야 답이 뭘 것 같아요? 틀린 것은 좀 문제가 좀 그런데 3번 보시면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으면 아예 얘기 자체를 못 하잖아. 그래서 진정한 선을 표출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부담 비율 뭐 그리고 사무엘슨해랑 뭐 똑같은 거지. 이거는 공공재만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엘슨은 사용자까지 고려하는 거니까 좀 더 일반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임승차 문제 관련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울게요. 네, 공공재에 관련한 그 최적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요. 뭐 사무엘슨 모형과 보엠 모형, 린달 모형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 문제인데요.
자, 공공재 관련해서요. 공공재 관련해서 두 가지 특성이 있었죠. 공공재 특성하면 하나는 비경합성이 있고요. 비경합성. 여러분 이 비경합성 때문에 공공재를 수직으로 합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수직의 합. 이렇게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Q는 똑같잖아. 소비량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니까 지불하려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의 합으로 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이라 해요. 이 배제를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는요. 우선 이제 배제를 못하니까 거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요.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안 내고 소비를 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생산 공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3번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항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가설일 뿐 이렇게 책에서도 보통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앞에 막 500억, 5천억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 눈이 확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남들이 안 본다 해서 나쁜 짓 하는 게 무슨 이득이 무슨 뭐 5천원, 5만원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5천원 더 얻으려고 막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주인이 없다 해서 그냥 아이고 주인 없네, 감시하는 사람 없네 뭐 이렇게 돼서 막 몰래 슬쩍슬쩍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언제나 무임승차 뭐 하기보다는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너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뭐 이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 같은 것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몰카 비슷하게 일부러 이렇게 실험 같은 거 했을 때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맨날 질서 안 지키고 뭐 그런 건 아니다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네요. 아무튼 근데 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협상 가능성의 존재, 용의자의 딜레마 들어보셨을 거야. 그걸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공공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생산 공급하게 되면은 둘 다 윈윈 될 수 있는,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데, 용의자 또는 죄인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를 믿지 못해가지고 더 좋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우리가 죄인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는 거야. 왜 시장 실패입니까? 라고 하면, 시장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경제 개개인들이 다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부분이 최적이면 전체가 최적인 것처럼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개인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최적인 선택인데,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집단 전체로 봤을 때 최적 선택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적은 아닌데 양보를 하고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게 오히려 집단 전체의 최적을 가져다 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길이 밀리고 막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급하게 뭐 불이야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성의 오류라 하죠. 그래서 최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한 발 한 발 양보하는 게 크게 보면은 더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보면 김 씨가 있고요, 박 씨 두 사람이 있는데, 홍수 방지 시설을 거기 할까 말까 고민이래.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부담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부담을 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박쥐도 마찬가지야. 부담을 지는 방법이 있고
부담을 지지 않는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요. 한마을에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홍수방지 시설을 어떻게 투입할까? 투자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돈을 내면 1,000씩, 뭐 단위는 빼버렸습니다.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만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1,000씩 부담하게 되면 홍수방지 피해액이 완벽하게 돼서 1,500의 이득이 되고요. 한 사람만 내게 되면은 완벽하게 되지 않나봐. 그래서 한 750의 피해만 막을 수 있대요. 둘 다 돈 안 내면 그럼 뭐 만들어지지도 않고 뭐 비용 부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수를 먼저 보시면 좋은데 그냥 결론 먼저 써놓고 할게요. 500. 여기 김씨는 부담을 안 했어. 그러면 여기가 750, 얘가 마이너스 250 이렇습니다. 여기 김씨는 부담하고 부담한 사람이 혼자 부담한 사람이 이렇게 손해네. 부담 안 한 사람은 750. 둘 다 부담 안 하면 빵빵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보수가 결정되는가 보시면요. 이 500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둘 다 같이 부담했어. 그럼 홍수방지 피해가 얼마야? 거기 보니까 1,500만큼의 홍수방지 피해의 이득을 얻어요. 근데 돈은 1,000만큼을 부담을 지게 되니까 50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뭐 이해되시죠? 요건 어떻게 돼? 여기 750은 김씨 혼자 부담을 했잖아. 박씨 부담 안 했잖아. 박씨 혼자 부담했잖아. 그러니까 김씨는 돈 안 냈어요. 근데 홍수방지 피해가 완벽하지 않나 봐. 1,500의 절반 정도만 막을 수가 있어서 750의 혜택인데 돈은 안 냈네. 그래서 빵 이렇게 돼서 750이고요. 요거는 여기는 살짝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750만큼 됐는데 앞에 게 김씨의 보수야. 뒤에 게 박씨의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씨 혼자 돈 냈네. 750이고 돈은 1,000 이렇게 내니까 마이너스 250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비슷하게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다 보시죠. 자, 김씨 볼게요. 김씨. 박씨가 만약에 부담했다고 생각할게요. 부담했으면 이쪽이야. 요거는 이제 가리시고 부담할 때 김씨가 부담하면 500인데 부담 안 하면 750이잖아. 오는 게 더 커요. 750이 크지. 여기다 꺽쇠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박씨가 부담을 안 했어. 김씨가 부담하면 마이너스 250인데 부담 안 하면 이 혼자 부담하면 손해잖아. 혼자 덤탱이 쓰는 거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이 어떤 전략을 쓰던 김씨 입장에서 그냥 부담 안 하는 게 그냥 한쪽으로 쭉 돼 있는 거. 그게 우월 전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박씨도 볼게요. 김씨가 만약에 부담했어. 뒤에 게 박씨의 보수야. 부담하면 500인데 부담 안 하면 750이잖아. 에이, 나도 안 해. 이렇게 하고요. 꺽쇠. 김씨가 부담을 안 했어. 이쪽이야. 박씨가 부담하면 마이너스 250인데 부담 안 하면 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박씨도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한쪽에 꺽쇠가 있고요. 김씨도 꺽쇠가 한쪽에 이렇게 있어서 우월 전략은 둘 다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월 전략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꺽쇠가 이렇게 있다 할게.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씨가 어떤 선택을 하던 결과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새 걸로 한번 꺼내보죠. 자, 그러니까 이 꺽쇠를 보면 이렇게 되면 꺽쇠가 한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김씨는 우월 전략이 없어요. 박씨도 보면 만약 꺽쇠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박씨도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월 전략이 없어요. 우월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월 전략이라는 말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거를 더미넌트 해서 우월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없이 그 표현을 잘 보시죠. 상대방이 뭘 하든 상관없이 그런 표현이야. 내쉬 균형은 뭐냐면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찾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 때 보면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자신이 이기는 전략인데 요 꺽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게 바로 내쉬 균형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쉬 전략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 주어진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상대방의 전략이 기본 주어진 경우에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나의 최선의 선택을 찾는 거죠. 이 경우는 우월 전략이자 이게 내쉬 균형이 되고요. 여기서는 우월 전략이 없어. 여기서는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전략은 없고, 내쉬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내쉬 전략 균형이라 써야 되는데 균형자 뺄게요. 요 꺽쇠가 두 개 이렇게 같이 들어간 두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복수로 존재하네요. 복수로 존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원론 시간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지금 그래서 내쉬 균형과 우월 전략 균형은 지금 여기는 같은 상황이 되겠네. 둘 다 부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둘 다 모두 우월 전략이자 우월 전략 균형이면서 내쉬 균형이야. 내쉬 균형이면서 요게 둘 다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 가능성으로 따지게 되면 우월 전략이면 항상 내쉬 균형인데 내쉬 균형이 두 개나 있는데 우월 전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함 관계로 따지면 우월 전략이면 항상 내쉬 균형인데 내쉬 균형은 항상 우월 전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쉬 전략이 좀 존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둘 다 잘 협조를 한다 해볼게.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협조 가능성이 있지. 협조를 하게 되면 빵빵이 아니라 500 더 나은 상태가 있잖아. 그래서 이 상태가 균형은 균형이야. but 효율적이냐? 효율적은 아니라고. 효율적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여야 돼. 파레토 효율적. 근데 개선 가능성이 있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잘 협조만 하면. 근데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하지 못해서 더 나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표출 기구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볼게요. 자, 흐름은 뭐냐면 계속 얘기하자면 비배제성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야? 개인의 최선의 선택은 저요? 홍수 방지 시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약간 뻥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게 필요하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텐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무임승차 문제 요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거야.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표출하지 않아. 이렇게요. 왜요? 아이 그냥 자기 필요 없다고 뻥친 다음에 홍수방지 시설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그냥 공짜로 거저타면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다.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게 뭐예요? 수요라는 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자신에 대한 어떤 공공재에 대한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 이게 공공재에 대한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데 왜요? 비배제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만들 수 없을까? 우선 거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밑에 2번 박스에 나와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크세라는 거 한번 볼 거예요. 클라크세.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정도만 볼게요. 자, 우리가 자기의 선을 표출하고 그게 거기에 공공재에 대한 편익에 포함되면은 일부러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면서 돈 자기가 안 내려고 하는데 이 클라크세는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던 진짜로 표출하던 나의 의견은 내가 얼마 비용 내야 되는 거에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관이라는 말이 있죠. 무관. 무관하게 요거야. 무관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뭐 먹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A가 나 뭐 먹을까? 얼마나 돈 낼까? 이렇게 이 클라크 세니까 이거 세금이야. 세금. 비용이야. 비용. 비용을 얼마나 낼까? 이거예요. A가 얼마나 세금 낼지는 A는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A는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텍스 A는 제외하고 B와 C가 결정을 하는 거야. 약간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얼마 세금 내야 될까? 내가 혜택 본 만큼 이러는 건데 이 나의 의견은 필요 없고요. 내가 막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 하던 진짜로 얘기하던 의미가 없고 상대방들이 이렇게 막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체조 대회나 무슨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심판들이 있잖아. 피아노 콩쿠르 대회 하면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잖아. 이 주관식적으로. AI가 하면은 뭐 글쎄 AI도 이제 편향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출전했는데 우리나라 심판이야. 괜히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의미는 없겠지만 팔이 안으로 괜히 이렇게 가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막 몰아주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점수를 막 이렇게 야박하게 주는. 밖에 나가면 또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돼? 무슨 뭐 트로트 그런 거 보십니까? 하도 너무 많이 트로트해서 잘 안 보는데 처음에 옛날에 뭐 무슨 뭐야 슈퍼스타 K 그거 언제 했었나? 아무튼 그거 처음 할 때는 이제 신선해서 좀 보는데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거 만들기가 늘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나오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제 심사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수를 주잖아. 왠지 모르는 뭐 거기 뭐 무슨 뭐 누구야 뭐 박진영 뭐 SM 뭐 등등 거기 유명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 막 극찬을 하고 누가 나오면 무슨 뭐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잘했나 보다 심사위원들을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제가 봤을 땐 다 잘했는데 무슨 뭐 박진영이 뭐 지적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뭐 눈이 떨리시네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믿잖아. 뭐 두개골이 뭐 열려야 된다는 등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괜히 이렇게 위축되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아닙니다. 저 눈 안 떨렸습니다. 이러면 바로 또 그렇잖아. 아무튼 몰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점수가 어떻게 뭐 6명이 있거나 8명이 있으면 가장 극단치의 점수를 준 사람과 최하 점수는 그러니까 보통 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웃라이어는 이제 빼고 하는 것도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편향된 그런 것들. 이것도 편향된 거지. 자신의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도록.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어떤 개인 I가 수요를 시연한다. 선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입은 다른 사람한테 끼친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세금 얼마 내니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살짝 보시면 거기 있는 것처럼 텍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여기 아이고 크게 해서 여기요. 그냥 I라는 애가 세금을 얼마나 내니 라고 하면 공공재 생산 비용 이제 있단 말이지. 생산 비용이 이제 C, Z. Z가 이제 공공재 공급량이고요. C가 이제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C를 여기서는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C를 빼버린 거야.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게 공공재 생산하는 데 따르는 총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한강의 다리나 이거 만드는데 추가적인 거 만드는데 뭐 총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혜택 본 만큼 돈을 내세요 이렇게 해서 편익의 합인데 V가 이제 밸류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J라고 했습니다. J라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편익이야 편익. 밸류라고 보세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익을 다 서메이션 하는 거야. 서메이션 해. 근데 A가 내는 금액은 총 비용에서 A의 편익은 빼. 그러니까 A만 뺀. J가 요건 그냥 사실 I만 뺀다 이렇게 할게요. I가 아닌 이렇게 I만 빼고 편익을 다 더해서 그 차이만큼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자기가 거짓말해봤자 얻게 되는 이득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이 아니고 I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I. 자 결론 한번 보시면 1번 뻥칠 요인이 없는 거야. 뻥쳐봤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뭐 있어야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데 그럴 요인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기 다른 사람들이 표출하는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더 복잡하게 얘까지 들어가진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현실에서는 보안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립공원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유 저요 등산 싫어해요. 산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 깨끗하게 하는 거 전 필요 없어요. 뭐 저는 그냥 뭐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저 자전거 안 타요. 이런 거 지금 돈 안 내고 만들어지면 몰래 그냥 혜택을 보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간접적 보안성 이해되시죠? 내가 국립공원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어요 하는데 등산 장비라든가 자전거 안 타요 했는데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돈 안 내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막 구입한다거나 좋은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완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하시죠. 자, 뭐 수요 표출 메커니즘 관련해서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는 돈 얼마나 낼래?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그냥 살짝만 볼까요, 그럼? 여기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상수도랑 하수도랑 각각 얼마나 돈 낼 생각이 있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수요 표출 메커니즘은 클라크세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그 아이디어만 살짝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그냥 그거까지 더 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살짝 관련된 거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를 한번 보시면 안 되는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수도랑 하수도가 이렇게 있는데 갑을병정이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그게 편익만큼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수도는 25, 하수도는 22 하니까 밑에 상수도가 채택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라고 하면요. 갑 입장에서 볼게요. 갑이 상수도에 표를 던져서 갑의 선호는 빼버리는 거야. 상수도에 표를 던짐으로써 갑이 하수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병과 정에게
예, 슬픔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의 크기인 병에 대한 12, 정에 대한 10 요거 슬픔에다가 을에게는 행복을 안겨준 거야. 이해 가시죠? 느낌이. 그러니까 을도 상수도를 지지했는데 갑이 상수도에 지지를 하게 됨으로써 을은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기뻐할 것이고 병과 정은 슬퍼해. 갑의 이런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 그 차이만큼 그 7이잖아. 그래서 7만큼 세금 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을은 얼마나 세금 냅니까 하면 을은 이 15는 그냥 의미가 없고요. 병과 정에 10 플러스 10 거기다가 갑에게 행복함을 안겨줬어. 10만큼.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뺀 12만큼을 세금을 낸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신의 선호는 빼고 그것만 우선 보시죠.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죠. 자, 그러고요. 이게 뭐 그냥 들어가 있는데 요거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요거 요거 근데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 그냥 체크만 해두시죠.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신의 선호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선호를 고려해서 세금을 결정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재원이 다 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빨간 줄 친 것처럼 균형 예산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클라크세는요, 앞에 본 것처럼 살짝 여기 결론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우월 전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부족해요. 적자 균형 예산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 그로브즈 레야드 조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월 전략이 너무 엄격한 전략이니까 그걸 좀 내시 균형으로 완화시키면서 균형 예산이라는 엄격한 뭐 효율적인 뭐 그런 선택보다는 내시 균형으로 아까 존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완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산상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시도, 그거를 그로브즈 레자드 조세 방법이다. 뭐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따로 소개하거나 뭐 그렇지는 뭐 않을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 표출 메커니즘 여기 했을 때는 이렇게 균형 예산이 성립한다. 요거는 X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뭐 1번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외부성 할게요. 여기는 그냥 하지 마시죠. 아셨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